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강의를 안 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요청하시는 거는 꼭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믿음의 자녀고 또 같은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통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을 못해도 잘 말씀을 못 드려도 그래도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진짜 이렇게 얘기를 나눌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행사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주제가 못 되는데 이런 자리에 쓴다는 게 좀 제가 좀 많이 부끄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을 제가 가지를 못해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그래서 좀 대하기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위로라고 해주시는데 저는 그 위로가 사실 더 상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서 너 힘들었지 나 별로 안 힘든데 지금은 지금 이제 21년째예요. 21년째라서 그리고 뭐 한상사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 기억도 안 나. 왜 그렇게 짧게 살았고 또 짧은 기간 동안 또 이제 나가서 이제 그 배 타고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주로 그러니까 문자나 전화나 이런 거지. 그러고 나니까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같이 살면서 부비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좀 이제 잊어버렸어요, 많이. 그렇다고 제가 그 뜻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나라를 위해서 바친 목숨 그리고 또 그 숭고한 뜻을 그리고 그 수중한 가치를 좀 사람들한테 알려야겠다. 근데 알릴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작지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여태까지 이제 해온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눌 건데요. 사실 이제 무슨 강의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요. 근데 그냥 제가 있었던 일들. 제가 21년 동안 그 2002년도 6월 29일부터 있었던 일들을 쫙 나열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만 정리를 해도 충분히 좀 들으실 것 같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영상, 물론 지난주에 영화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영상을 좀 짧게 한번 볼게요. 네네.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한 의도에 대해 분석한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 발표할 테니 방심하지 말라는 정보까지 들어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선제 공격을 받은 참수리 357호는 아비규환에 빠지지만 모든 부대원들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몸을 사리지 않는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사전 준비를 마친 북한군은 참수리호의 조타실 등 주요 시설부터 공격하고 우리 해군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계속되는 아비규환 속에 윤영아 대위는 치명상을 입으며 손상된 참수리 357호는 북한군 진영의 해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하고 윤영아 대위는 끝까지 지시를 내리며 위기에 빠진 참수리호를 지키려 합니다. 배 똑바로 잡아! 위기의 상황에서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려 하지만 사상자가 속출하고
지을 거니까. 결국 윤영아 대위도 전사하게 됩니다. 빨리 손 놓고 안전하고 속히하십시오. 내가 배 살릴 테니까 너 가서 사람 살려라. 조타장 한상국 하사는 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하고 그렇게 모두가 목숨을 건 30여 분간의 지옥 같은 전투는 끝이 나고 참수리호의 영웅들은 끝까지 우리의 바다를 지켜냅니다.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전사 4명, 부상 19명, 실종 1명. 실종? 누군데? 조타장 한상국 가사입니다. 조타실은 화형 때문에 접근이 불가합니다. 그럼 조사실 화재질환부터 하란 말이야. 너무 큰 피해를 입은 참수리 357호는 결국 침몰하게 되고 한상국 하사는 41위로 조타실에서 발견됩니다. 창구가 집에 가자. 그렇게 제2연평해전은 우리 해군이 북한군 사망자 25명, 부상자 13명의 피해를 입히고 격퇴하면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 소중한 6명의 전사자와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께 경례를 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PPT로 좀 넘어가 주세요. 사실 영화 얘기하면 영화 얘기가 더 많기는 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뭐 잘 못하겠고요. 그냥 제가 사실 영화를 끝까지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영화 시사회 때 저희 둘이서 우느냐고 영화를 제대로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도 그 뒤로 뭐 안 보셨다 그러고 저도 그 뒤로 본 적이 없어요. 뭐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이제 같이 보자라고 막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소리가 사운드가 좀 큰 데는 제가 조금 공황장애가 와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사운드를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극장 가는 거나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문화생활을 거의 못 해요. 그래도 뭐 그런 거 뭐 그냥 TV로 볼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발달돼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영화 볼 때마다 이런 장면들 나올 때마다 잘 못 보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와서 그래서 좀 임팩트를 있게 해드리려면 영화 좀 장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게 99년도에 제1연평해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때는 저희가 이제는 그 당시 때 교전 수칙으로서는 밀어내기가 있어요. 아니 사실 밀어내기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신고를 하고 우리가 대항할 수는 없지만 대항할 수 있는 분들은 때려서라도 쫓아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전 수칙이라는 거를 이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고쳤어요. 이게 다섯 단계에서 몇 단계가 있었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더 늘린 거예요. 더 늘려놔서 밀어내기로 그러니까 웬만하면 부딪히지 말아라는 뜻이었겠지만 그래도 99년도에 이제 나고 나서 1차가 나고 나서 2000년도에 지금 저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로 해야겠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일보에 기사가 하나 나요. 2000년도에. 예, 이게 뭐냐면요. 그 북한이 자기네가 졌기 때문에 이거 꼭 서력을 해야겠다. 니네가 기다려라. 우리 간다. 이렇게 해서 첩보가 굉장히 계속 왔었어요. 첩보를 계속 우리가 이제 첩보 부대가 따로 있잖아요. 군대는 첩보 부대에서 이걸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발포할 것이다라는 걸 5번 이상을 잡아냈는데 이때 이제는 이때 이 한철령 소장님 이 책에 보시면은 이 옆에 책 있잖아요. 진실의 하나라고 이 한철령 소장님이라고 해서 이 첩보부대 대장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이거 그러니까 발포하겠다. 얘네들이 내려오겠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청와대하고 국방부에 이제는 보고를 합니다. 근데 묵살을 당했어요. 야 그런 거 필요 없어. 야 그런 일 없을 거야. 왜? 그때는 이제 햇빛 정책이라는 정책으로 북한하고 잘 지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래서 이분을 경질시켰어요. 잘랐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니 난 내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자르냐 해서 이분이 재판을 통해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지만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제 제대하시고 이제는 제대로 제대하시고 나오셨어요. 나오시고 나서 저 책을 쓰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묵살했다. 묵살당하면은 저는 그래서 지금도 한이 남은 게 뭐냐면 그 당시 묵살 안 하고 야 니네 언질만 줬어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이 일이 이젠 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사람인지라 혹시라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래서 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억울하시다고, 너무 안타깝다고, 이거를 왜 알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사상사가 나게 만드는지, 우리 애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에 굉장히 죄책감을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셔도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또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때 월드컵 3위전 다들 아실 거예요. 3위전 할 때라서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은폐를 합니다. 축소를 하고. 왜냐면은 이제 이게 큰 행사가 이제 나라의 완전 행사잖아요. 큰 행사고 한일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와중에서 얘네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축소하라. 야, 이거는 그냥 북한이 잘못이 아니라 그냥 우리 서로 잘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르게. 그리고 저는 이제 필사적으로 아무튼 북한을 두둔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무조건 넘어와서 작정을 하고 넘어와서 벌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전은 서로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야. 제가 한 발 실수를 쌌네? 너네 쌌지, 나도 쌌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오니까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어민이 잘못했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이제 다 이제 기사로 나가는 거예요, 다. 어민이 잘못 들어가서 어민 지키느냐고 그렇게 됐다. 아니면 해군이 잘못했다.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막 음모론이 그 천하나 음모론 못지 않을 정도 완전히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서로 싸웠잖아요. 우리는 방어를 하고 싸운 거고, 우리는 지키려고 싸운 거고, 얘네들은 내려온 건데, 서력하려고 내려온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큰 행사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는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는 그냥 아들들을 내비로 두고 일본을 간 거죠. 일본 가서 행사 마치고 왔어요. 근데 사실 군 통수권자라는 거는 아버지 격이잖아요. 아들들을 버린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당시 때 제가 생각해 보면 그분이 동교동 사셨잖아요. 그래서 어디 수류탄 구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폭파시켜 버린다고. 진짜 저는 이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 안 들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리고 그때는 사실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28살 때 일이라서 너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나 어머니,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같은 분들은 시골 분들이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는 거나 그다음에 사람들을 상대해서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서서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이제 이 네 분의 이제 네 번 저희가 장례식을 세 번 치렀어요. 한 번은 네 분 이제 건져 오신 분들 먼저 치렀고 원래는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 한 상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니까 어디 있는지는 알겠는데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도 오고 여름이라 태풍도 오고 거기다가 저는 이제 매일매일 전화를 합니다. 청와대, 해군 뭐 다 국방부에서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를 해요. 근데 이제 청와대에 딱 전화를 했었을 때 그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찾고는 싶지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네 남편 하나 찾으려고 전쟁 일어나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근데 그 당시 NLL 그 배가 가라앉은 곳은 우리 구역이었어요. 우리 안의 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물론 이제 그 햇빛 정책으로 그리고 충분히 자극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 구역 뭐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역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해서 저도 막 지지 않고 막 따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또 기사로 막 내고 그랬더니 이제는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제 정부 측에서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해군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왜냐면 전화 오면 전화 받느냐고요. 혹시 찾았다고 얘기 들을까 봐. 그래서 이거를 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러냐 해서 해군 관계자분이 내려오셔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서해는 황해라고 하잖아요. 노래요. 그 가시거리가 1m랍니다. 이것도 안 보인대요. 그 저기 모래가 너무 심하게 일어서 그래서 가시거리가 안 보이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도 오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잠수부가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나이 그걸 내가 이해를 왜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거 모르니까 빨리 찾아내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희 네 분 먼저 했었을 때 저기 계시는 분들이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은폐하고 축소를 시키는 바람에 아무도 안 오게.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뭐 거기에 준하는 분들이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저희 때 그나마 이제는 저기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는데 전두환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군 인사들 다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래도 좀 혼자 치렀지만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외롭지 않게 좀 화려하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신 민간인들을 못 들어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민간인들 조문을 못 하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조문을 못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안함은 다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 속에 천안함만 기억이 남는 거예요, 많이. 또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때 일은 그때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외롭지 않게 일화를 들자면 저분이 제가 이제는 군 그 수도 병원이요 좀 꼭대기에 있어요. 언덕바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바깥에 잠깐 나와 있는데 저 멀리서 이제 가오리 대용 있잖아요. 가오리 대용으로 이렇게 막 누가 올라오시는 거예요. 저 맨 앞에 저분이 계시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진짜 아우라가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쫙 올라오시니까 밑으로 다 따라서 딱쫙 올라오시는데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와, 저분이 누구시더라고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오셔서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처음으로 그래서 관계자들은 보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때는 그래도 또 많이들 오시고 또 이제 오셔서 그래도 좀 외롭지 않게 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가셔가지고 저렇게 이랑이랑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고 기쁘게 아이들은 죽었고 또 다치고 힘든 상황에서 위로는 안 해주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 행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었어요. 정부 그러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부에서도 여기를 가냐 안 가냐 여기를 가냐. 근데 이제 저거를 택하신 거겠죠. 왜냐면 북한의 눈치도 보이고 북한에서 저지른 일이지만 북한의 눈치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리로 가셨던 것 같아요. 제 짧은 생각에는. 여기 보시면은 저 사진 맨 위에 보시면 이제 한 상사가 엎드려져 있는 걸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잠수부 분이 이제 한 상사 이제는 들어가서 이제 데리고 나오셨거든요. 근데 데리고 나오실 때 이걸 안 놓더래요. 이 키를 안 놓더래요. 이제 가자 이러고 이게 뺄라고 했는데 손을 안 놓더래요. 그래서 그 잠수부께서 직접 저런 이제 얘기를 들었거든요. 잠수부께서 상구가 와이프하고 엄마 부모님 다 기다리셔. 이제 끝났어. 가자.
하니까 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 끼쳤어요, 진짜 솔직히. 진짜 그랬냐 했더니 그분이 거짓말 하실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 말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양반이 그래도 끝까지 자기 책임을 다했구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책임은 다했죠. 41일 동안 배 안에서 배를 지켰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왜 안 피했을까? 왜 도망을 안 갔을까? 왜 좀 살려고 좀 하지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도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근데 저렇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지금은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손 보이시잖아요. 저는 권기영 상병이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맞서서 싸우다가 이 손이 완전 다 날아갔어요. 날아간 거를 이어 붙여가지고 저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손이 저렇게 됐고 저 친구도 이제 이쪽이랑 그다음에 장기 그리고 이제 배를 건진 사진하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는 멀쩡한 사람이 없어요. 저희 그 대원들 중에서 진짜 운 좋게 한 5명 정도는 좀 피해를 덜 입고 그러니까 철과상 이 정도고 나머지들은 다 파편이. 근데 얘네들이 진짜 못된 게요. 북한이 못된 게 철갑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배가 철이잖아요. 그걸 뚫을 수 있는 철갑탄을 썼어요. 그 총알도 철갑탄을 쓴 거예요. 조그만 총알도. 그래서 피해가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수술할 때 제거할 수 있는 거는 제거했지만 제거 못한 것들을 몸에 갖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애들은 이제 괜찮다고.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이 대원들이 이제 저보다 다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동생들이라고 하는데 다 장가가고 다 가정을 일구고 아이들도 낳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 제 조카 같고 다 제 자식들 같고 다 이뻐하고. 근데 지금은 또 훌쩍 20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벌써 이제 군대 간다고 하는 아이도 나오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간은 진짜 빠르게 가는구나. 시간이 약이다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약이라고 생각을 안 들어요. 그냥 희미해지는 거지, 기억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잊어버리는 거. 물론 그렇다고 치매 걸리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깜빡깜빡은 있을 수 있지만 치매는 절대 걸리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망각이라는 선물 때문에 조금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여서 그래서 사람은 기록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록을 하고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책인데 사실 이제 너무 졸작이에요. 너무 부끄럽게 이제 제가 뭐뭐 했다라는 것만 이제는 쓴 거고 제 그때 심정들을 써서 낸 거라서 좀 졸작이고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네요. 넘어가서 여기 보시면요, 제가 2003년도에 이제는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 갔는데 이것도 진짜 하나님은 진짜 퍼즐이에요, 퍼즐. 완전 딱딱 맞춰서 하나님이 딱 기획을 하셔가지고 너 여기 가 이러면은 그냥 일살처리인 거예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를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보고 외국을 처음 나갔을 때가 2003년도였어요. 2003년도에 미국을 가는데 이제는 비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혼자 된 여자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관광 비자 받는 것도. 그래서 그 비자 대행해 주는 사장님하고 내기를 했어요. 내가 통과되면은 저녁을 사시라. 그래서 그날 기다렸다가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해갔어요. 편지도 썼어요. 영문으로 이제 다 해서 번역해서. 그래서 영사님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제가 여기를 꼭 가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 할아버지 보이시죠? 저 회장님이 그 우스터라는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1시간 더 들어가는 도시에 큰 도시에 두 번째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는 그 한국 전쟁 참여분이세요. 이분이 17살 때 한국 전쟁을 참여하셨어요. 그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동료들 죽은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돈을 많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큰 회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그 한국전 건립 그 기념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유니온 광장, 그러니까 그 기차역의 앞에 있는 광장을 다 땅을 사서 거기에 조성을 하는 거예요. 워싱턴의 우리 저기 한국전 그 기념물처럼 이분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여기가 있으니까 누가 나보고 여기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했더니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트라이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이제 갔을 때 영사님께서 나 이 사건 안다고. 네가 누가 네 남편이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분입니다. 했더니 잘생겼다 막 이러시면서 너 갔다 오라고 해서 10년짜리를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를 꼭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행사에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받는 거는 처음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저녁을 사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헤어졌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를 갔어요. 갔는데 제가 갈 때 아월 브라더십이라는 그러니까 배지를, 그러니까 그 차는 배지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한 2,000개를 만들어 갔어요. 제 돈 들여서. 왜냐면 그냥 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제가 아월 브라더십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한 형제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다. 왜냐면 6.25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어서 가는데 가방이 수케이스가 2개였어요. 하나는 2,000개니까 조그만 수케이스에 그걸 담아갔는데 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이거 뭐냐 열어도 되냐서 열어보라고 딱 봤더니 보더니 아월 브라더십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6.25 뭐 안 되는 영어로 막 손짓발짓 하면서 막 설명했더니 나 이거 가져도 돼. 그래서 그럼 가지라고. 그래서 몇 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통과. 그냥 통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너가 여기 가야 될 곳이면은 그거를 그냥 무사 통과를 시키시는 거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또 나왔어요. 나와서 이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 만나기 전에 그 지금의 조선일보 이제 이하원 이제 차장님 계시는데 그분께서 마침 거기에 이제 특파원으로 나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같이 이제 여길 가가지고 여기 참석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동양에 그것도 이제 태평양 넘어서 이 조그만 애가 왔다라는 게 너무 신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막 열심히 또 나눠주고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고 막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저 벽돌들을 이름을 새겨주신 거예요. 우리 6분들의 이름을 한 분씩 그 다음에 새겨줬지만 처음 거는 이제는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벽돌 새겼을 때도 왜 네 남편 이름이 왜 나오냐? 윤영아 소령이 나와야 되는데 대표가 윤영아 소령.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또 시달렸고 많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저분들이 또 이렇게 선물로 야 우리 미국 그 유니온 그 광장에다가 그 공원에다가 다 세워놨다, 다 박아놨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놀러 오라고 표를 주신 거예요. 어르신들이, 저 할아버지들이.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보는데 가는데 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 영차 떼고 놓치고 막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데는 일사천리 통과인데 이거는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거 주시니까 얼른 냈다. 감사합니다. 놀러 갈게요. 이러고 이랬던 게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서 또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저거 직접 보고 왔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내가 이국 땅에서 한국에서는 지금 홀대받고 니네가 잘못됐어. 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왜 거길 가가지고 그랬냐 뭐부터 시작해서 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여서 정부에서는 저희가 해군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뭐가 북한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래. 이런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저는 그거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나라를 지키다 가신 분들이 이렇게 음해하고 이렇게 보내야 되나 우리가. 이건 아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제가 사실은 이제 이제는 남편 찾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여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갔어요. 언니가 그때 캐나다에 계셔가지고 저희 친언니가 서 거기 있다가 이제는 한국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는데 저희 그 전사자 추모 본부회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자고 봤는데 진짜 망치로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제일 가까웠던 사람 그리고 제일 가족이라는 사람이 난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남이 그런 걸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분들을 알려야 된다. 이거는 억울하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임을 결성을 한 거여서 너무 감사한 거여서 난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해야지. 내 남편 건데 내 건데 내가 해야지. 난 지금 뭐 하는 거여서 내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같이 활동하면서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쨌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당시 때는. 근데 저렇게 미국에서 만들어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역시 미국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네. 이제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원한 게 5가지가 있었어요. 저기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교전을 해전으로. 예, 그때 서해교전이라고 했잖아요. 처음 명칭을. 근데 명칭이 우리나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서해교전으로 헷갈려해요. 근데 교전이라는 건 물론 교전이 있었죠. 근데 역사상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우리가 삼면의 바다 아닙니까? 삼면의 바다에서 일어난 일은 교전이라고 불린 게 없어요. 다 해전으로 썼지. 명랑해전, 이순신 장군 아시죠? 명량해전도 있고 여러 해전이 있잖아요. 근데 해전으로 다 썼는데 저희만 꼭 유독 교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6.25 전후로 해가지고 있었던 그 국지전이나 그다음 6.25 전쟁 발생했을 때 그 뭐 해협, 해전 이렇게 다 썼거든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제가 원한 게 해전으로 명칭을 바꿔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운 조정. 서운이라는 게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요. 훈장을 말하는 거예요. 훈장을 말하는데 훈장을 어떻게 했냐면요. 얘네들이 우리는 이제 열심히 그래도 나라를 지켜서 싸웠기 때문에 한 3단계, 2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5단계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는 그 분야마다 5단계씩가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태극, 을지, 뭐 충무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때 3단계 충무 정도는 주자라고 했는데 그게 다 잘렸어요. 화랑으로 주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2002년 월드컵 때 이분들 보이시죠? 이분들 여기 그 축구협회 기술장 뭐 히든크 감독 그다음에 그 외 선수들은 다 1등급, 2등급을 받았어요. 왜 이제는 나라 위해서 공헌을 했다고. 근데 우리도 나라에서 공헌을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진짜 책임을 지고 의무를 다 해서 나라를 지켰는데 저희는 4, 5등급을 받고 저기는 1, 2급 등급을 받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주냐.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바꿔달라. 그리고 이제 357호 우리 아까 그 배 있잖아요. 그 배를 왜 부대 안에다 넣어놔서 사람들이 못 보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옮겨달라 해가지고 전쟁기념관으로 옮기게 됐는데 지금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모형이에요.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왔을 때 이제 많은 거 바뀌었어요. 그걸 원했고 그다음에 우리 357 대원들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다친 사람들만 등록이 되고 조금 다친 애들, 그다음에 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애들. 근데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신경을 안 써주는 거여서 이걸 해달라. 그 다음에 이제 1계급 특진이라고 특진 변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저거는 제 이제 한상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 한상사는 그때는 하사였어요. 갈 때는. 근데 7월 1일 날짜로 중사 진급을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사 진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군대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틀 지나면 중사인 거예요. 그래서 중사 옷을 입고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실종되고 실종을 자기네가 시켜놓고 나서 그냥 중사로 준 거예요. 1계급 특진한 게 중사인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는 것도 뿐이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는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그다음 왜 잘 안 네. 싸우고 여기까지 왔고요. 이거는 이제 1주년 때 그 러퍼트 사령관 연합사령관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위문 편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내주는데 러퍼트 사령관님만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는 또 제가 이제 아까 그 미국 분들하고 또 이제는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한국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선물을 갖고 왔는데 미 하워 의원이 사인한 그 성조기도 그냥 주시지 않아요. 얘네들은. 우리는 그냥 성조기 사다가 그냥 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꼭 절차를 밟아서 그리고 정말 명예롭게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국기이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걸 딱 표시하는.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미국한테 정말 저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걸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러버트 사령관. 그다음에 이제는 2004년도에 이분들을 오셨어요. 그 아까 미국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회장님을 비롯한 회장님, 그 부회장님, 그다음에 이제는 아미 네이비 클럽, 우리나라 말하면 제한군인의 회장이죠.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제가 이제는 구경을 시켜줬어요. 저희 배를 좀 보시라.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도 우리를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피력하기 위해서 저분들을 모셨고, 그다음에 러버트 사령관님은 저하고 이제는 잠깐 인연을 맺은 관계로 저를 위로해 주신다고 이함대를 찾은 건 진짜 드문 일이에요.
연합사령관이 그렇게 막 이렇게 어디에 나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디 가서 뭐 보거나 이러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작전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지는 않아요. 큰 사건 아닌 이상은. 근데 이함대 그래도 이함대는 가까우니까 평택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렇게 사진도 찍어서 저한테 보내오시고 나 갔다 왔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뭐 일종의 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어느 뭐 정치인이나 뭐 위에 계신 분들 전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너 네 남편 거 하나 해주면 다 해줘야 돼. 항상 그 얘기예요. 그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가 남아있는 후손이 해줘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씀이 없으세요. 어제도 저는 그렇게 싸워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는 텍사스에 살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는 연락이 끊겼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이거 보면은 지금 이제 2015년도에 제가 이제는 미국을 갔다가 다시 이제 2008년도에 돌아오면서 이제 이런 일이 다 생긴 거예요. 배를 이제 적어보면 이곳이 지금 이곳이 지금 전쟁기념관에 있는 배예요. 그대로 모형을 따서 뭐 듣기로 한 30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걸 만들어 주셨고, 그다음에 그 뒤로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들어오면서 이제 저희 이제는 이런 흉상도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배도 이제 이름을 그러니까 6분의 이름을 딴 배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게 완전 가문의 영광이죠. 완전. 그래서 이런 거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이름을 남긴다는 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난 인물이다. 진짜 저 양반이 난 인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했어요. 그리고 명칭도 바꾸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는 거의 다 바뀌었지만 그게 또 하나님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꺼번에 안 주세요. 절대 한꺼번에 안 주세요. 진짜 제가 느낀 거는 하나님 그냥 한꺼번에 다 해주시면 안 돼요. 저 이제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제일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너 내가 그렇게 편하게 줄 줄 알아? 막 이렇게 그러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절대 한꺼번에 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정말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때.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가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정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걸 왜 이게 안 됩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진짜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진짜 이 20년의 세월을 보는데 2012년도에 이제 10주년이 되는 그 10주년이 되는 해였거든요. 근데 그때가 또 마침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마지막 해인 거예요.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셔 달라. 처음 시작을 이제는 연평해전으로 했으니 끝도 연평해전으로 맺어주십시오라고 이제는 요청을 몇 번을 했어요. 했더니 그래서 오셨어요. 처음으로 대통령이 참가하신 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10주년 때 우리가 이제는 5, 10, 15, 20 이렇게 크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를 좀 크게 해주셔가지고 또 그때 또 미국에서도 오셔가지고 그 미국 분들이 오셔서 또 같이 참여를 하시고 하셨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어요. 너무 지금도 이제는 가끔 이제 편지 쓰시고 마지막 나오시는 날 이제 여사님께서 김영우 여사님께서 이제 편지를 이제 위로의 편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잊지를 못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영화가 나왔어요. 진짜 드디어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가 아니었으면 저희는 1계급 특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평해전 개봉하면서 이제 영화 분위기로 조성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청원 운동을 했어요. 이거 1계급 특진 해달라. 왜 안 해주냐 해서 청원 운동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국방부에서는 그런 거예요. 네 거 해주면 그 전에 있던 사람도 다 해줘야 되는데 해줘라. 해주는 게 맞다. 해가지고 안 했다가 2010년도에 천안함 폭침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때는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말 안 나오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하나하나 스텝 밟아가면서 막 이렇게 해서 받아냈는데 여기는 그냥 다 일사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저희랑 똑같이 그러니까 한상사랑 똑같은 계급에 놓여 있다가 이제 하신 분들 2계급 특진을 다 해주신 거예요. 왜 그럼 천안함을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제가 말할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막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청원 운동하고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가 이제는 이거 왜 안 해줘? 해줘야지. 이제 미디어도 이제 도움이 됐고 해가지고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1계급 특진이 돼서 상사가 됐어요. 원래 상사여야 되는데 왜냐면 중사였잖아요. 중사 진으로 이틀 남겨놓고 근데 중사 됐다가 다시 상사로. 그래서 저는 참 쉽지 않은 길을 물론 이제 뭐 다른 분이 봤을 때 쉬운 길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이 길을 혼자서 물론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도 있었고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다 감사하죠. 근데 일일이 기억을 못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 기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는 크게 이제 감사하다고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내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특진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묘도 이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왜 전사자는 전사자 묘역이 있어야 된다. 언제 어느 때 또 우리가 바뀔지 모른다. 언제 어느 때 쟤네들이 또 내려와서 이런 일이 또 안 생기란 법은 없다. 좀 제대로 좀 우리가 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전사자 묘역을 따로 마련하자 해서 저희가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보온차고 엄청 싸우면서 이제 마련해서 이제는 대전 현충원에 자리를 마련했어요. 근데요 지금 가보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 분들이 다 차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전사자들을 위한 묘역인데 왜 또 이렇게 했느냐라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진짜 6분들 다 모일 때도 진짜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하나씩 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원하신 때 내가 원하는 때 아니구나. 왜 나는 내가 원하는 때 왜 안 해주시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때 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너가 생각을 해봐라. 이런 이제 음성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라고 나를 주시는 건가? 나도 다시 시집 가고 싶다고요. 아이도 낳고 싶다고요. 가정을 이루고 싶다고요. 근데 제 몸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또 몸이 또 이제 나빠지고 또 그러니까 가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래 나 혼자도 나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데 무슨 그 자녀가 없었던 게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있었으면 제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뭐 없어서 좀 아쉽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도 안 아쉬운데 왜 아쉽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러니까 외로울까 봐. 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 계시는데 뭐가 외로워? 하나도 안 외로워요 나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도 않고 너무 감사해요. 많은 분들 그리고 진짜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 지인들 저랑 이제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분들 다 저를 케어해 주시고 저를 너무 사랑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챙겨 주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 대신 다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여기 나이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노화가 빨리 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는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다 보면 병원에서 보호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제 제 친정엄마랑 살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80이세요. 근데 그분을 모시고 가자니 엄마도 힘들고 엄마도 몸이 예전만치 않잖아요. 나이가 드셔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 그렇다고 친구를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형제들을 부르기도 그렇고 다들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래 등 긁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봅니다. 우스갯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2017년도에 제가 이제는 저희는 2002년도에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뿐이 안 해줍니까?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2004년도에 전사자법이 생겼어요. 근데 저희가 소급 적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개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권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무중 사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전사자법이란 없고 전사자는 그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개념조차도 없는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전사하지 않았냐고 해서 물론 저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한 걸 들으시고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래 이 여자가 말하는 게 맞다라고 동조를 많이 해주시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곳곳에 숨어 계시는 일꾼들이 이건 해줘야 된다 막 이렇게 해주셔서 이 일이 이렇게 됐지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제 입술을 주장을 해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일이 이렇게 된 거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떠들기만 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되고 잘 보내드려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숭고한 가치, 그러니까 이 밸류, 이 가치를 좀 아셔야 된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그건 쉬운 게 아니다. 너네 월급 받았잖아. 월급 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는 그런 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에 전사자법을 발의를 해서 특별법이 발의해서 통과가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전사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전사자라는 인정을 물론 전사자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법적으로 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이거 했으니 이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싶어서 이제 2019년도에 저 책을 썼어요. 저 책을 써서 이제는 했는데 뭐 졸작이죠. 근데 어쨌든 읽어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2019년도에 6월달에 이제는 청와대를 갔는데 그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정권이었어요. 오찬에 저걸 내놓으신 거예요. 아니 북한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 식사 자리에 저걸 내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북한하고 잘 지냈던 거 자기 업적을 치하할 수는 있지만 저거는 너무 배려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이제 나오자마자 이제는 기사가 이제 됩니다. 말씀을 해서 여기저기 말을 해서 이제 기사가 돼서 했는데 좀 이거는 아니었어요. 진짜 이분은 정말 아니 일부러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아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엊그저께도 6.25 전쟁 73주년인데도 내놓은 그 메시지를 보면 진짜 이분은 어머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고 아무튼 좀 저쪽하고 좀 너무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저희 한상사 고향이 무창포예요. 대천 밑에 무창포라는 곳인데 거기 바닷가에 뜻 있는 분이 저희 그 흉상을 세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는 그 바닷가에 오신 분들은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이제 나의 외침이 울림이 돼서 이렇게 다시 메아리로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저는 감사뿐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뭘 돈을 들여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게 미국의 골드스타라고 하는데 이게 골드스타가 뭐냐면 미국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남편이 계신 부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 배지가 별거 아니잖아요. 뭐 예뻐요? 그냥 별거 안 보이죠, 그냥. 근데 이 플렉 저 깃발하고 저거랑 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남편은 훌륭하게 나라를 위해서 갔어. 그러니까 너 슬퍼하지 마. 너는 진짜 너 대단한 남편 둔 거야. 예, 그런 거를 저한테 미8군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를 이걸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깨 뽕이 완전 그럼 당연하지 내가 그래 한상사가 간 거는 좀 꼴보기 싫지만 나를 두고 간 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대단한 일 그래 너무 자랑스럽다. 이런 걸 내가 받을 수 있다니 저는 이제 가문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못할까? 이거는 진짜 사실 돈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의 저는 사실 미망이란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미망이란 뜻이 따라 죽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따라 죽을 일이 없잖아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삶까지 살아야 되는데 제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미망이라는 게 한자 때문에 해서 제가 그 운동도 했었어요. 제발 미망이라 하지 마. 내가 따라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다들 내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그래서 해군부터 고쳤어요. 그래서 부인, 아내 이렇게 얘기해달라. 부인은 높임말이고 아내는 그냥 아내라고 하면 된다. 미망이라는 말 하지 말아라. 만약 네 와이프가 이렇게 너 가서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하면 넌 좋겠냐 했더니 아니요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서 요즘에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이버에서도 미망이라는 단어가 이건 쓰면 안 된다고 나와요. 그걸 바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이게 너무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미망이라면 제발 미망이라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제가 막 이러니까 왜 그러지?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높임말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높임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셔서 만약에 계시면 뭐 아내, 부인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로 끝났는데
예, 뭐 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잘 얘기도 못하고, 근데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은 또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릴 거는, 지금은 제가 이제 할 일이 다 끝났다고 해서 책을 썼잖아요. 근데 또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제가 안 하면 안 돼요? 이랬더니 너뿐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요. 용산 앞에서,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 건너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예전에는 저희가 없이 살았잖아요. 너무 가난했잖아요, 나라 자체가.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돈을 덜 주려고 연금을 완전 줄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사실 이제 그 당시 때 보상금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는 부모님께 다 먼저 이제 양보를 다 해드려서 다 드렸어요. 근데 이제 보훈처에 있는 거는 이제 부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이건 줄 수가 없다. 이거는 어떻게 뭘 해도 법적으로 줄 수가 없다 해서 제가 보훈처에 있는 그 연금만 받고 있어요. 근데 국방부에서 나오는 연금을 이제 부모님에 드렸기 때문에 저는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몰랐어요. 근데 2, 3년 전에 아시는 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상사로 됐으면 상사로 연금이 나와야 되는데 중사로 나오는 것 같다.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대신 제가 받고 있지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유족이니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중사를 받고 있다. 왜 중사를 받고 있냐고 했더니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1계급 특진했으면 특진한 계급으로 줘야지 왜 중사로 주느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대서 법령을 다 찾아봤어요. 알려주셔서 다 찾아봤더니 군인 재해보상법,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다 보면은 퇴직 전날로 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퇴직 전날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때 계급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네네, 살아계시거나.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제대로 쭉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 같이 1계급 특진을 했거나 아니면, 근데 그게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군, 경찰, 소방관, 그다음 일반 공무원들도 다 해당이 돼요. 일반 공무원들도 사실 뭐 자연재해 때문에 뭐 사람과다 그렇게 뭐 순직하실 수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을 드려서 이제 양 정당에다 다 얘기를 했어요. 대표들 오셨을 때 다 만남이 있었을 때 다 얘기를 했고 이걸 바꿔달라 했더니 알았다고 했는데 여지껏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작년 1월 달에 한기호 의원이 지금 국방위원장이세요. 이제는 국회. 그래서 이분이 1월 달에 발의를 했는데 8월 달에 이제 통과가 못 됐어요. 그래서 다시 계류된 상태예요. 이제 지금 있는 상태, 파기는 아니고 계류된 상태예요. 그러다가 다시 5월 달에 제가 이거 발의를 못했으면 어떡하나. 그럼 뭔가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제가 5월 1일부터 이제 1인 시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제까지, 오늘이 32일째예요. 오늘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5월 달에 마침 또 법사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통과도 못했어요. 지금 이제 6월 초에 이제는 기사가 났는데 민주당에서는 니네 거 해주면 그러면은 경찰도 해야 되고 소방관도 해줘야 된다. 해주라. 저는 다 해줘야 된다. 이게 다 해주는 게 맞다. 그래서 고쳐달라. 그래서 제가 한교 의원한테도 얘기했고 권성도 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그냥 공무원 재해보상법도 다 바꿔달라. 그래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그래 쟤네들이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다 발의를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며칠 전에 윤상현 의원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바꾸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진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걸 바꿔놔야 우리 미래세, 그리고 이게 바꿔준다고 해서 저한테 소급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반 사람들은 뭐 돈 때문에 저런다, 뭐 아직도 그런 거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전혀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다만 이거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을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